자, 다 못하신 분도 거기까지만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전 단계로 돌리고 싶어요. 전 단계로 돌릴 때는 자, 우리 단축, 여기 보면 3쪽에 보면 제가 단축키 쭉 설명해놨죠? 전 단계로 취소시키는 건 컨트롤 알트 Z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알트 Z 눌러볼까요? 컨트롤 알트 Z. 컨트롤 알트 Z키 눌러보세요. 여러 번 눌러보세요. 그럼 전 단계로 돌아가나요? 돌아가죠? 누를 때마다요? 그런데 너무 많이 전 단계로 돌아왔어요. 다시 앞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컨트롤 알트 Z키만 해놨는데 그 옆에다 쓰세요. 컨트롤 시프트 Z키를 눌러줘 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Z키. 그러면 다시 전 단계로 돌렸던 부분을 다시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Z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선생님 저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얼른 뭐 눌러요? 컨트롤 알트 Z키 눌러주세요. 취소해주세요. 자, 그러면 컨트롤 알트 Z키가 뭐냐면 포토샵에서는 작업 영역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걸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여기 패널 중에서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히스토리 패널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히스토리 패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컨트롤 알트 Z키를 눌렀던 부분이 여기에서 얘를 눌러주면 전 단계로 하나 돌아간 거예요. 또 한 번 눌러주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히스토리 패널을 이용을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컨트롤 알트 Z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Z키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히스토리 패널에 와가지고 자,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토샵, 저는 지금 포토샵 기능 중에서 범위 선택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범위 선택하는 기능을 설명하는데 제일 많이 있는 기능은 범위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은요, 이동 툴입니다. 얘가 이동 툴입니다. 이 화살표가. 저는 빨간 색깔을 가운데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동하려면 이동 툴에다 놓아야 돼요. 그리고 빨간 색깔을 드래그 끌어서 가운데다 갖다 놓고 손을 뗐더니 팝업 창이 떴어요. 대화 상자가. 뭐라고 떴어요?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락이 걸려져 있다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 레이어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레이어라는 개념을 혹시 이해를 하시나요? 레이어가 뭐냐면 자, 다시 그러면 백그라운드에다 놓고 이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위에는 검정, 아래는 흰색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맞아요?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서 배경 색깔을 다 흰색깔에다 놓을게요. 흰색으로 변경할게요. 변경하세요,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어는요, 백그라운드 레이어하고 일반 레이어하고 보통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할 때마다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하냐면 수정을 하려고요. 우리는 알파고가 아닙니다. 알파고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동도 해야 되고 크기 조절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크기 조절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백그라운드는 오로지 배경만 놓는 거지 나머지 작업은 일반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일반 레이어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맨 아래 여기 보면 휴지통 바로 왼쪽에 보면 레이어를 추가하는 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있나요? Create New Layer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레이어 1이라는 투명한 레이어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얘는 투명한 거예요. 100% 비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짱구 만화 그림을 보면 만화 그림도 뭐 한 거예요? 컴퓨터로 하든 사람이 손으로 하든 그린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린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러면 짱구가 지금 축구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종이 한 장에다가 운동장도 그리고 축구대도 그리고 짱구도 그리고 짱구 친구도 그렸겠어요? 아니죠?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는 운동장만 그리고 짱구 하나, 또 짱구 친구도 따로따로 종이가 다 따로따로 그려가지고 얘네들을 뭘로요?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레이어입니다. 포토샵도 똑같아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마다 크기 조절도 하고 이동도 하고 수정을 해야 돼. 그래서 수정을 쉽게 하려면 백그라운드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그려야 되는 거다? 일반 레이어에다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마다 꼭 뭐를 눌러준다? 레이어를 추가하시는 겁니다. 조금 이해 가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레이어를 추가하는 이유는 뭐다? 응? 뭐예요? 그렇죠. 꼭 뭐를 눌러준다? 응? 왜? 왜요? 수정. 수정, 편집하기 위해. 그러면 수정 편집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동하거나 뭐 안 맞으면 크기 조절하거나 뭐 하거나 원하면 뭐 색상도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좀 더 쉽게 하려고 우리는 작업할 때마다 꼭 뭐를 눌러준다?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가 있어요, 또. 자, 레이어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금 아직 안 했어. 우리가 이제 글자 입력할 거야. 텍스트 입력할 때. 또 하나, 복사할 때. 이것 빼고는, 두 가지 빼고는 무조건 작업할 때마다 뭐를 만들어준다? 레이어. 하나 작업이 끝났어. 그럼 또 두 번째 작업할 때 뭐 만들어줘야 돼요? 레이어 만들어. 그래서 이것만 진짜 이해를 하시면 오늘 4시간 오신 거 성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레이어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지금은 이해한 것 같아도. 그래서 포토샵이 왜 어렵냐면 내가 원하는 툴바 맞아야 되고요. 원하는 옵션바 맞아야 되고 원하는 레이어에 가 있는지 맞아야 돼. 이 3박자만 맞으면은 포토샵은 쉽습니다. 근데 이 3박자를 하루아침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안 돼요 가잖아요? 뭐 봐요? 이거 3개밖에 안 봐요. 제가 확인하는 거 이거 3개입니다. 이거 3개에서 해결 못하는 건 저도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노하우로 인해서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보시면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따라하는데도 저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저하고 맞게 됐는지 그거 확인하면서 해주세요. 자, 그러면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사각 선택 툴을 꼭 눌러주면 두 번째 원형 선택 툴이 있습니다. 저 지금 범위 선택하는 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각형이 아니라 뭐예요? 원형으로 범위 잡는 거. 클릭. 저 레이어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교육생들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그러면 저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뭐 봐야 돼요? 레이어하고 저하고 맞는지도 확인하고 제가 지금 선택했던 툴바 맞는지 확인하고 위에 옵션바 맞는지 확인하고. 근데 옵션은 좀 더 배운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얘를 클릭하고 혹시 위에 있는 옵션이 패더가 0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스타일이 노말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좀 더 배운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기본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도 이 부분도 저만 하겠습니다. 그냥 드래그를 끌면 타원이 그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똑같아요.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 동그란 정원이 그려집니다. 자, Shift 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 하나 그려주세요. 항상 마우스를 먼저 떼고 키보드를 떼는 겁니다. 다시 전경 색깔을 클릭해서 빨간 색깔. 자, 스펙트럼에 있는 빨간 색깔을 클릭하고 큰 사각형에서 원하는 빨간 색깔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Alt 딜리트. 범위 해제하는 거 컨트롤 D. 범위 해제는 컨트롤 D입니다. 우리 지금 포토샵 왜 배워요? 우리 상세 페이지 만들려고 배워요. 맞아요? 그러면 본인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들잖아요. 만들면 이 레이어가 몇백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몇백 개 생성이 될 때마다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10, 레이어 20 이런 식으로 레이어 넘버링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수정할 부분이 많고 중요한 부분은 레이어 이름을 변경을 하면서 하시면은 작업하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안 바꿔도 괜찮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레이어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레이어 1을
여기 글자 여기 레이어에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는 거야. 2번.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되죠? 자, 여기에서 저는 그냥 알아보기 쉬운 거 빨강 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저는 그냥 설명하고 녹화 끝난 다음에 안 되시는 분 도와드릴게요. 잘 못하신 분은 그 다음 거 그냥 따라하세요. 지금 안 되시는 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거 버리세요. 자, 여기 봅니다. 자, 하나가 끝났어요. 2번째 할 거야. 그럼 2번째 할 때도 뭐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레이어 또 만들어주는 거야. 레이어 추가. 그리고 다시 Shift 키 눌러서 다시 저 원 하나 만들어주시고 클릭한 다음에 주황 색상으로 변경을 할게요. Alt 딜리트 눌러서 색상 바꿔주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범위 해제하고 또 레이어 이름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이름을 이번에는 주황원이라고 이렇게 줄게요. 주황원. 2번째 거 끝났습니다. 또 3번째 거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 다시 Shift 키 눌러서 또 원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클릭해서 노란색 계열을 변경해 주시고 Alt 딜리트 눌러서 색상 바꿔주고 컨트롤 D를 눌러주세요. 저희가 이 포토샵 수업을 어떻게 나갈 거냐면요. 이 툴바에 있는 수업을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이해를 하면 계속 이거 가지고 우리 그 다음 작업도 하고 우리 상세 페이지도 만드는 거거든요.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보셔도 저처럼 이렇게 설명 다 되어 있는 책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이 어떻게 보면 기초이면서 중요하고 또 어려워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저 레이어 추가하는 거 그리고 범위 원형 범위 선택하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